오늘 유튜브 저는 미쿠가지 전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더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뭐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만 명까지는 아니고, 어제는 5만 8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40여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41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05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는 뭐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치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마스크 잘 쓰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투데이트로 접종하시고, 그리고 이 손 잘 씻는 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역대 최다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은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5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25만 명. 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뭐 거의 한 뭐 4배, 4배, 5배 정도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5만 1000명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조금씩 더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꼭 더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 백신 이 접종하는 것을 한 명분을 5개로 나눠가지고 5명한테 접종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5개로 나눠가지고 1회분을 5개로 나눠서 맞추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은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5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접종을 한다고 하네요. 저용량을 접종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원숭이 두창이나 제발 좀 이 전염병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지금 뭐 3년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풀어진 상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랑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좀 풀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줄어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일상생활로 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선 개인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을.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또 한번 잠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6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유크레인 이 전쟁에서 가장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던 거는 바로 이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림반도에서 폭발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크림반도를 본다고 하면은 크림반도는 지금 현재 러시아의 통합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는 이 크림반도에 있는 어느 한 공군 기지에서 12차례 폭발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은 유크레인군이 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더 강화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에서는 이것은 선제 타격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렇게 공격을 이 유크레인한테 더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폭발 사고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9명 정도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 공군 기지가 폭발이 12차례가 있었지만, 그런데 뭐 무기 같은 것들은 폭발이 되지 않았고, 이 탄약고 있지 않습니까? 탄약고가 이렇게 폭발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만약에 유크레인군이 이렇게 크림반도까지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고, 제발 좀 유크레인군 잘 싸워줘가지고 크림반도까지 모두 다 좀 잘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크림반도까지 되찾는 것이 우리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돈바스 지역도 점령을 하고 있고 뭐 헤르손도 지금 점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거 모두 다 되찾고, 그리고 크림반도, 예전에 러시아한테 빼앗긴 이 크림반도까지 우리가 차지를 해야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 라고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우선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 거기까지 더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은 목표를 지금 크게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유크레인에서 어제 저녁에 이 자포리자 근처에 있는, 아시다시피 자포리자가 원전이 굉장히 큰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 자포리자 이 원전에 누가 포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포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자포리자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러시아군이 포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유크레인 시민들 13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간 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민들, 이런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 말이죠. 이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고요. 제발 좀 이런 민간인들한테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헤르손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러시아가 헤르손을 점령을 하면서 인터넷을 모두 끊고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검열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터넷을 이렇게 차단을 해가지고 검열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중국처럼 완전히 이 헤르손 지역을 인터넷으로부터 이제 막아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 현지화를 지금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르손에 있는 학교들에다가 러시아 히스토리 북들을 지금 집어넣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어를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유크레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요. 다른 나라를 그냥 침범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나라를 먹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제발 유크레인군이 잘 싸워줘가지고, 미국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잘 싸워줘가지고 러시아를 잘 좀 싸워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인들한테 비자를 발급을 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관광을 오지 못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프랑스에 있는 어느 한 고성에 러시아인들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제지를 당해가지고 금지를 당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고성에는 군사시설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이 러시아인들 들어오는 것을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인들이 관광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유럽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크레인을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는 중국하고 북한이랑 이렇게 셋이서만 손잡고, 쿠바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쿠바랑 이렇게 넷이서만 손잡고 그냥 지네들끼리 놀다가 아주 폭삭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는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로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에 대한 뉴스입니다. 네,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이제 자택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FBI에 이것 때문에 지금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FBI의 수사이다라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치 국가에서 무슨 말이냐, 법과 진실을 우리는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법과 진실을 가려내야죠. 트럼프. 트럼프가 무슨 신입니까? 무슨 신이냐고요. 트럼프가 잘못을 한 게 있으면은 죄값을 달게 받아야죠. 그것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이런 트럼프 지지층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문제이고 이런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 이런 트럼프 지지층들을 이렇게 브레인워시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트럼프가 꼭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가 신인 마냥 뭐 미국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 FBI가 쳐들어와가지고 내 물건들을 지금 손을 대고 있고 금고를 뿌개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FBI를 악당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당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진짜 선인 마냥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트럼프가 악당이고요. 진실과 법을 모두 다 가려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트럼프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행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FBI가 이 트럼프,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트럼프 자택을 수색을 한 뒤에 엄청나게 많은 박스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뭐 증거를 또 많이 가지고 갔겠죠. 박스를 많이 가져간 뒤에 트럼프는 그 다음날 바로 내가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영상을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트럼프는 위기를 이렇게 기회를 삼는 거를 또 잘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FBI가 내 집을 쳐들어왔다. 그리고 내 금고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다시 결집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나는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트럼프는 오늘이거든요. 오늘 소환이 돼가지고 뭐 퀘스천을 한다고 하네요. 퀘스천을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 어멘드멘트 5 요 권리정략 5번째를 쓰면서 Remain Silent 있지 않습니까? 퀘스천에 대해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I remain silent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또 뻐꾸기를 날리니까 이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그것을 또 곧대로 믿고 이거 무슨 일이냐? 트럼프가 무엇을 잘못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쪽으로 엄청나게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짜증이 나고요. 어쨌든 간에 요번 이 재판을 하면서 트럼프의 잘못된 이런 법들을 어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모두 다 싸잡아가지고 제발 죄 좀 달게 받아가지고 다음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도록 좀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엄청나게 나이 먹었잖아요. 부자도 엄청나게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대통령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뭐 대통령 하면서 미국을 오히려 똥통에 빠뜨려 놓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의 진짜 권위가 예전보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어쨌든 제발 좀 트럼프 요번 대선에 나오지 않고 요번에 죄를 달게 받아가지고 그냥 남은 여생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은 여생
그냥 놀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뭐 반도체 법도 사인을 하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억제법도 사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 내리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휘발유 가격이 계속 많이 내려가고 있죠. 뭐 유가도 내려간 것도 있지만 휘발유 가격도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지금 또 잡히고 있고 유가가 내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40%를 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좀 편해야지만 정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이 휘발유 가격 더 내려가가지고 먹고 사는 게 좀 더 편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빠르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LA 근처에는 코로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지역에 91 프리웨이가 지나가는데 이 91 프리웨이에서 어제 큰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큰 사건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이 프리웨이에 불시착을 했다고 합니다. 불시착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프리웨이, 이 91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자동차들이 가고 있는데 어떠한 자동차 뒤에서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자동차 뒤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더니만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불시착을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좀 부서지면서 불이 나고 좀 그랬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여기에서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고 때문에 이 일대가 잠시 이렇게 또 통제가 되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비행기 탔던 사람들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91 프리웨이에서 경비행기가 불시착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봤는데 무슨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영화. 그리고 LA 트래픽이 굉장히 또 바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또 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트래픽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가을 학기 때 LA 모든 학교들이 다시 개학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 다 학교에 가거든요. 이제 모두 다 학교에 가기 때문에 LA 트래픽 또 굉장히 막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학기 때부터는 학교들이 시작을 하는 것을 예전에는 8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8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30분 더 늦춰가지고 8시 반부터 학교들이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시 반 이전에는 학교들이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래픽도 30분 더 늦게 이렇게 발생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을 보면은 LA 트래픽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막히겠죠. 예전만큼 많이 막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 전체에서 LA 교육구가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곳이 이제 개학을 한다고 하니까 8월 15일부터 개학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8월 15일부터는 LA 주변이 8시 반 이후에는 좀 더 많이 밀리지 않을까, 트래픽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8월 15일 날 아니 왜 이렇게 또 LA 주변에 왜 이렇게 막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학교들이 개학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시 반 이후부터 더 밀린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8시 반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얼바인 있지 않습니까? 얼바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에이시언 패밀리라고 하는데 어느 한 여성이 있는데 부부입니다. 어느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계속
포이즌을 하고 있었다, 독을 계속 타서 주고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 그 집안 실내에 CCTV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남편이 계속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내니 TV라고 해가지고 CCTV를 부엌에다 이렇게 좀 달아놨다고 합니다. 부엌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아침에 이 부인이 남편한테 뭘 해주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주는데 이 음료수 안에다가 그 하수구 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에이노라고 하는데 그 하수구 뚫는 그 주에이노를 음료수에다 이렇게 조금씩 타서 남편한테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 음료수를 먹는데 조금 이상했다고 해요.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CCTV를 달아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성이 계속해가지고 자신한테 독을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남편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 자녀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야, 아무리 정말 싫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남편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독약을까지 이렇게 타면서 주는 거, 이거는 뭐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에인노를 조금씩 타가지고 계속 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죽으면은 진짜 그거 왜 죽었지? 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여성이 재산을 모두 갖겠죠.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름이 유더라고요. 유, YU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제발 좀 중국 사람이기를 바라보고요. 어쨌든 섬찟하네요. 섬찟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와, 한국은 이 홍수 얼마 전에 이 강남에서 홍수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홍수가 난 뒤로 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부실했었다라는 그런 비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뉴스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이렇게 홍수가 난 뒤로 출근 시간이 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정부에서 일하는 이 정부 기관처에서 출근을 11시까지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재난에는 이런 정부 직원들이 먼저 손수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11시까지 하라고 하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아니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정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일을 수습을 해야지 어떻게 출근을 더 늦게 하냐고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정부에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윤 대통령이 이 재난이 일고 있었을 때 자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빨리 무슨 뭐 재난 뭐 비상 대책을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행동을 하지는 못할 망정 전화로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반지하에서 뭐 사망한 사람들도 나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반지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스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지하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하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왜 피하지 못했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아니 왜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 못 빠져나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세월호 사건 때 왜 애들 그냥 빠져나오면 되지 배에서 왜 갇혀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소리죠. 윤 대통령은 홍수가 이렇게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반지하면은 그냥 걸어 나오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난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쏠리고 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24%. 예전에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훨씬 더 낮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 사건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이 윤 대통령이 이런 재난을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안한 거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비난이 이니까 아니다.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말한 거 맞다라고 이렇게 또 뭐 우왕좌왕 뭐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대한민국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런 윤 대통령이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불법 이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주민 보트가 또 이렇게 뒤집히는 바람에 50여 명 정도가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스 인근 해협에서 이렇게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고요. 이렇게 항상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자 좋아하시나요? 피자 하면은 또 도미노 피자가 또 맛도 좋고 또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태리에 도미노 피자가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이태리 안에서 이 도미노 피자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피자의 본고장은 이태리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도미노 피자 맛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피자냐라고 하면서 이태리 사람들은 이 도미노 피자를 외면을 했다고 하네요. 이 도미노 피자,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보통 먹고 있는 피자들은 이태리에서 이제 처음 생겨난 이 피자랑 굉장히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런 피자들은 미국 버전의 퓨전이 된 미국이랑 이렇게 퓨전이 된 피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도미노 피자는 이태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쿠바 오일 탱크에서 불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쿠바 오일 탱크에서 이렇게 불이 난 게 닷새 만에 어제죠. 어제 이렇게 닷새 만에 겨우 이제 불이 좀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일 탱크에서 처음에 이렇게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났다가 이 오일 탱크가 계속 옆으로 번지는 바람에 굉장히 오랫동안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이 오랫동안 나면서 이 근처에 이 발전소가 있었는데 이 발전소가 정지를 하게 되면서 쿠바가 계속 정전에 있었다고 하고 어쨌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불길이 잡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는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 지수 이 인플레이션이 8.15%를 기록을 하면서 20년 만에 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 시장 오늘은 또 이렇게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CPI 이 물가 지수,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역시나 인플레이션은 이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 인플레이션 지수는 8.5%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달 9.1%에서 0.6%포인트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원래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6월 달에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7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아마 8.7%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진 8.5%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완만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연준에서 어쩌면은 이 금리 올리는 것을 조금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기대감에 오늘 주식시장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계속 이렇게 좀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 노동 생산성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 생산성이 지난 2분기 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건비 급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으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 전쟁을 지나면서 지금 선장통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그 트위터를 뭐 인수를 한다냐 만다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을 때 테슬라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낀 뒤에 앞으로는 나는 이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3, 4개월 전이에요. 3, 4개월 전에 엄청나게 많은 테슬라 주식 팔고 이제 비난이 있으니까 이 돈은 내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테슬라 주식 어마무시하게 또 팔아제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주식 70억 달러어치, 거의 70억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뭐 68억 뭐 몇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거의 70억 달러어치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트위터를 또 변명으로 들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내가 이 트위터를 강제적으로 인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을 파는 것이다 라고 또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3, 4개월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나는 테슬라 주식 더 팔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론 머스크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때 트위터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트위터 인수 거의 안 할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것은 그냥 변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안전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 있지 않습니까?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테스트를 했는데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횡단보도를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했는데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이 어린아이를 계속 충돌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3번이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3번 다 모두 이 어린이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쳤다고 합니다. 사고를 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이것은 테스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건너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테슬라 유저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우 위험하다. 어린이들, 이 도심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한테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이렇게 하는 거 중단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는 뭐 가장 잘 나가기는 잘 나갑니다. 잘 나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빛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그림자가 또 보이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포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포드에서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 F-150를 전기차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 전기차로 만든 이 트럭, 이 픽업 트럭을 시작가가 39,999달러로 했거든요. 사이버 트럭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진짜 엄청나게 싸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드 F-150의 스타팅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드에서는 이 F-150 라이트닝을 가격을 6,500달러에서 8,500달러까지 올릴 계획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계속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차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기차 가격 올리는 데는 테슬라만한 곳이 없거든요. 테슬라는 이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테슬라 자동차가 가격 올리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테슬라 자동차 가격 올랐죠? 지금 그 가격 주고 이 테슬라 자동차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월마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월마트도 아마존처럼 이렇게 멤버십이 있거든요. 멤버십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존하고 틀린 게, 아마존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월마트 플러스라고 하는 이 월마트 멤버십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배달비가
같은 것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네, 이것을 만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월마트에서는 이 디즈니 플러스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뭐 다른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월마트에서도 이 멤버십을 한 사람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마트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단에 만단에 그렇게 말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직원들의 출장비 그리고 이 회식비 같은 것을 지금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이것을 또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감원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체기가 온단에 만단에 하고 있는데 벌써 미국은 침체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침체기가 엄청나게 심한 침체기는 아니고 이렇게 좀 소프트 랜딩 같은 그런 침체기인 것 같아요. 지금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침체기입니다. 침체기인데 어쨌든 간에 제발 좀 이 미국의 침체기가 발톱만 담근 수준으로 그냥 소프트 랜딩 지금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잉에서는 이 드림라이너 787기를 이제 드디어 다시 고객한테 인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보잉에서는 이 787기를 고객한테 인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보잉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 부동산 매물이 증가를 하는 게 지금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매물만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는 바람에 모기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만 쌓여가고 그리고 집값이 지금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집값 미국에서는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